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를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에 그 앞에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뭐죠? 109쪽까지 아마 수업을 한 것 같아요. 109쪽까지 수업을 했고요. 그 110쪽에 나오는 거기서부터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의 11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 이제 여기를 이제 보시면 이제 단어 33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 젤리피쉬라고 나오죠. 젤리피쉬. 그러니까 이 젤리 모양의 물고기. 그러니까 이 해파리를 말하죠. 해파리. 해파리가 이렇게 젤리 같이 생겼죠. 그래서 젤리피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해파리 냉채 같은 거 이제 먹을 때 막 젤리를 씹는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불가사리, 그 밑에 불가사리라고 나오는데, 그 불가사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불가사리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스타피쉬라고 그래요. 스타피쉬. 별고기죠, 별고기. 스타피쉬. 스타가 별이니까. 그래서 스타피쉬가 이 불가사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기 같은 경우는 캣피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캣피쉬. 그래서 이 캣이라는 게 고양이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이렇게 고양이 털처럼 이렇게 옆으로 난 물고기 있죠. 그래서 캣피쉬라고 이야기합니다. 메기가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잘 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블락이라는 말 나왔는데 이 블락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동네란 뜻도 있고 또 막다란 뜻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스텝 바이 스텝을 부른 가수 중에 뉴키스 온 더 블락이라는 영화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거기 이제 써놨죠. 동네의 새로운 꼬맹이들 이런 뜻이에요. 뉴키스 온 더 블락이라는 게 동네의 새로운 꼬맹이들이라는 뜻인데 그때 이제 그 머리 글자를 따면 NKOB가 되는 거죠. NKOB. 그렇죠? New Kids on the Block이죠. 지금 110페이지를 펴보세요. 단어 34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남궁옥분 있잖아요. 머리 글자를 따면 남궁옥분이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1쪽에 보면 이제 뭐 사랑 누가 말했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 블락은 사각형 덩어리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제 이게 박다가 아니라 이게 막다인데 오타인데 막다라는 뜻입니다. 좀 고쳐주세요. 교재에 보면 박다라고 아마 써져 있는데 막는다. 우리가 블락킹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구 같은 데서 상대방 판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그걸 막는 것을 우리가 블락킹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블락킹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막는 거. 그래서 사랑 누가 말했나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대사가 이제 가사가 나온다는 거죠.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해가지고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이런 내용의 가사가 나온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단어 35에 보면 이제 윈도우 쇼핑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진열장 쇼핑이에요. 진열장 쇼핑. 윈도우라고 하는 것이 창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진열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열장.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아이 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콩글리시예요. 아이 쇼핑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윈도우 쇼핑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제 아이 쇼핑하면 저 사람은 찢어진 눈, 저 사람 작은 눈 이런 거 보는 게 아이 쇼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쇼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11쪽에 마지막 단락에 써놨죠. 이 남녀의 그 쇼핑의 차이. 남자는 첫 번째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바로 집에 가고, 이제 반면에 여자는 첫 번째 가게에서 물건을 찜하고 다른 가게를 돌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다시 첫 번째 가게에 와서 옷을 사서 집으로 간 후 다음날 다시 옷을 환불하러 가고. 그리고 남자끼리는 쇼핑 가지 않고 여자끼리는 쇼핑을 잘 가고 이런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112쪽을 보세요. 112쪽. 112쪽을 보면 이제 배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배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곰이죠, 곰. 배열. 이 단어 모르시면 없죠. 배열. 곰입니다. 근데 이 배열라는 단어는 그 밑에 제가 112쪽에 써놨지만 이게 곰이라는 뜻도 있고 진이다라는 뜻도 있고 참다라는 뜻도 있고 나타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단군 신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요. 단군 신화. 단군 신화. 그래서 이 호랑이와 곰이 그 사람이 되길 원했는데 이제 이 환웅이 호랑이와 곰에게 그 동굴에서 한 쑥 한 자루 마늘 20토를 이제 100일 동안 먹으면 사람이 된다고 하죠. 이 호랑이는 마늘과 쑥갓만 먹다가 이제 동굴 나가버리고 곰은 마늘과 쑥갓을 옆에 지니고 이제 먹어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웅녀가 되는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곰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이제 긴 시간을 참은 결과다. 써놨죠.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웅녀가 이제 그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단군 신화로 외우면 여러분이 이 배우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곰, 진이다, 그다음에 참다, 그다음에 낳다. 이렇게 다양한 뜻을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2쪽에 보면 이제 그 에코라는 말이 나와요. 에코. 112쪽 보세요. 에코. 이 에코는 이게 이제 원래 환경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써놨죠. 이컬러지 하면 생태학이라는 뜻이에요. 생태학. 이컬러지입니다. 그럼 강세였고요. 그다음에 에코시스템. 그래서 여기 이제 강세가 와서 요거는 이제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생태 관광은 뭐냐면 에코투리즘. 생태 관광인데 이 생태 관광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갯벌 체험이죠. 갯벌 체험. 이 갯벌 체험이 이제 대표적인 그 생태 관광을 이야기한다고. 투리즘이 관광이고 에코가 생태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 이 로지라는 말이 붙으면 이건 학문을 의미합니다. 학문. 로지라는 말은 학문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113쪽에 보면 이 에코시스템은 생태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놨죠. 에코투리즘은 이 생태 관광. 숲 해설사를 요즘에는 이제 에코 해설사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숲 해설사라고 안 하고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3쪽에 보면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나왔는데 이건 이제 침상 감자라는 뜻이에요. 침상 감자. 카우치가 침상이고 포테이토가 감자죠. 그러니까 이 소파에 그냥 아주 편안한 채로 앉아서 TV를 보는 사람을 우리가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우치는 이제 소파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파하고 카우치는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뭐 꼭 그 뭡니까 이 새우깡만 먹을 필요가 없죠. 감자깡을 먹든 뭐 웨하스를 먹든 다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13쪽에 위즈덤 투스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랑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니. 사랑니를 영어로 위즈덤 투스. 그러니까 지혜가 사랑니가 생길 때 지혜가 싹튼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랑니를 지혜의 이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러브 투스라고 쓸 것 같은데 사랑니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러브 투스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랑니 자체가 이제 지혜를 섞든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113쪽에 써놨는데 어금니 있죠. 어금니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바로 몰러예요. 몰러. MOLAR. 그래서 몰러가 이제 어금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답인. 잘 모르겠어. 우리말로 몰라잖아. 몰라. 어금니가 몰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14쪽에 가 보시면 이제 그 put in the door 테크닉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발이죠. 문 안에 있는 발이라는 거죠.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put in the door 테크닉은 이제 그 한 발 들여놓기 수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이 문에 발을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반쯤 문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몸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put in the door 테크닉.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0,000원을 빌려, 그 다음에 10만 원 빌리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빌리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점점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포지셔닝 전략인데, 포지셔닝은 이제 강세가 그
POSITION인데 잘 썼네. ONING죠. 이 포지션이라는 게 이제 위치시킨다는 뜻이에요. 위치시킨다. 동사로 쓰이면 포지션이라는 게 이게 위치라는 뜻도 있지만 포지션이 이게 위치시키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 ING를 붙인 겁니다. 동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시키기인데 고객의 마음에 자리 잡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이 새우깡 선전할 때 보면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이 손이 가요, 뭐 자꾸만 손이 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사 먹는다는 거예요. 아, 손이 새우깡이 가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바로 포지셔닝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대표적인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그 오늘 단어는 이제 43쪽까지 하고요. 이제 뒤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쪽에 이제 보시면 그 팔레오 리식 에이지라고 나와요. 자, 이걸 보면 이 팔레오라는 단어가 이게 올드의 뜻이에요. 올드. 그다음 리식이라는 게 도르라는 뜻이죠. 오래된 도래. 이 에이지는 첫 번째는 나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시대라는 뜻도 있거든요. 에이지가.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를 이제 팔레오리식 에이지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네오리식이란 말을 쓰면 이게 이제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네오가 뉴의 뜻이고 리식이 도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돌, 그러니까 신석기죠. 네오리식 에이지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위트인데 스위트룸 할 때 스위트인데 이 스위트라는 것은 특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특실, 특실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스위트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콩글리시죠. 달콤한 방이 아니라 이 스위트란 말 자체가 특실이란 뜻이에요. 스위트란 말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스위트가 특실인데 여기다 룸을 붙이면 안 되겠죠. 룸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리던던시라고 하는데 중언부언이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 그걸 이제 리던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족처럼 쓸데없이 더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돼지 족발, 역전합, 처갓집, 외갓집, 또 내가 아는 지인. 내가 아는 이 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지인이 또 붙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 리던던시, 중언부언이죠. 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리던던시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뒤쪽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쪽에 이제 137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137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 이제, 거기에 그 관용적 표현 75번에 You are dressed to kill 이렇게 났죠. 이때 드레스라는 것은, 옷을 입히다는 뜻이에요. 입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옷을 입다 할 때는 뭐겠어요? 드레스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 dressed. 이렇게 쓰이면 여기에 옷을 입다가 됩니다. 옷을 입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드레스는 옷을 입히다고 be dressed는 옷을 입다가 돼요. 그래서 you are dressed 하면 너는 옷을 입었다가 되는 거예요. You are dressed. 근데 to kill. 이때 kill은 죽이다가 아니라 이게 매혹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매혹시키다. 그래서 우리 그 팝송에도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의 부드러운 노래가 그의 노래가 부드럽게 나를 죽인다는 게 아니죠. 매혹시킨다는 의미가 킬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번에는 He lives from hand to mouth니까 이 손에서 입으로잖아요. from hand to mouth. 손에서 입으로. 그 손에서 입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날 벌어 그날 산다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이 from hand to mouth입니다. live from hand to mouth. 그날 벌어서 그날 산다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put yourself in another'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을 착용한 채를 너 자신을 놓아라는 건데 이때 이는 동그라미 치고 착용이라고 써놓으세요. 착용. 이때 이는 착용의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놓아라. 다른 사람의 신발을 착용한 채로. 그게 이제 역지사지죠.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게 거기 137쪽에 나오지만 이때 지라는 것은 땅이란 뜻이 아니고 입장이란 뜻이 있어요. 입장.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이 지는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한다. 이 역지사지잖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는 거. 그걸 이제 영어로 put yourself in another's shoes.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너 자신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라. 그걸 이제 역지사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38쪽에 이제 보시면
if I were in your shoes라고 나왔죠. if I were in your shoes.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너의 신발을 신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in이라는 게 착용의 in이죠. 착용이. 그리고 이때 wer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뭐라면 정도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뭐라면.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이야기하죠. 가정법 과거. 내가 너의 신발을 신고 있다면 이렇게. 뭐라고 썼다고 해서 있었다면이 아니라 있다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있다면. 있었다면 아니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신발을 신고 있다면이니까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이겠죠. 입장이었다면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용적 표현 78은 캣 가디오 텅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캣 가디오 텅도 재밌죠. 고양이가 너의 혀를 잡고 있느냐. 캣 가디오 텅, 고양이가 너의 혀를 잡고 있느냐. 고양이가 혀를 잡고 있으면 말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꿀먹은 벙어리니 이렇게 번역되는 거. 재밌죠? 고양이가 내 혀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제대로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꿀먹은 벙어리냐를 캣 가디오 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표현이니까 이거를 이제 꿀먹은 벙어리니를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덤이 벙어리거든. 덤 아유 덤 who ate 이렇게 콩글리시가 되는 거죠. 하니 이렇게 써버리면 완전히 콩글리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캣 가디오 텅 고양이가 너의 혀를 붙잡고 있느냐? 고양이가 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말을 못한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자, 13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38쪽으로 이제 넘기시면 이제 138페이지 79번을 보면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이라고 나왔죠. 나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포도덩굴을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그레이프바인인데 이 포도덩굴이 그레이프바인이에요. 포도덩굴. 그러니까 이 포도덩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인지를 알 수가 없죠. 포도덩굴 한번 이렇게 좀 그려보세요. 포도덩굴은 어디가 앞부분이고 어디가 뒷부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뭡니까? 풍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풍문으로 들었다는 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어떤 근원지가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고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것을 풍문으로 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경우는 이제 끊어 읽을 때 I heard it 여기서 끊고요. through the 여기서 끊고요. grapevine.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나는 풍문으로 들었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9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관용적 표현 80에 I will eat my hat이죠. 내 모자를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챙이 있는 모자를 우리가 캡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중절모 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걸 햇이라고 합니다. 햇인데 이건 챙이 있는 모자죠. 캡은 챙이 있는 모자. 근데 이제 우리가 버스 같은 거 이렇게 탈 때도 택시 같은 거 탈 때 보면 택시에 이렇게 위에 있어가지고 CAB라고 써진 게 있잖아요. 이게 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캡은 캡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챙이 있는 그런 모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I will in my head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 모르고 잤다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I slept like a log죠. 그러니까 나는 통나무처럼 잠을 잔 거예요. 로그라는 것은 통나무고 like이라는 게 뭐뭐처럼이거든요. 뭐처럼. 내가 잤는데 통나무처럼 잔 거죠. 이제 like은 좋아하다가 그러니까 세상 모르고 잤다를 어떻게 썼냐? 거기다 제가 써놨죠. 139쪽에 I slept without knowing about the world라고 쓰면 이건 완전히 콩글리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 모르고 잤다. I slept without knowing about the world라고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I slept like a log. 왜?
통나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통나무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그 세상 모르고 잤다를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I slept like a log.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I에서 끊고요. slept에서 끊고요. like a log에서 끊어요. 이렇게 끊으면 되죠. 그래서 I slept like a log. I slept like a log. 이러면 나는 세상 모르고 잤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let sleeping dogs lie인데 이건 뭐냐면 let sleeping dogs lie.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let이 못마게 하다 사역동사죠. sleeping dogs 잠자는 개예요. 잠자는 개를 누워있게 해라.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개를 그냥 누워있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말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let이 못마게 하다 sleeping dogs 잠자는 개들을 lie 누워있게 해라.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대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0페이지에 보면 그 관용적 표현 83에 don't spill the beans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그 여러분이 관용적 표현들을 영어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아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영어가. 이게 뭐냐면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140페이지 있죠?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콩자루를 엎지 말하거든요. 콩자루. 이 빈이라는 게 콩이에요, 콩. 여러분 그 원두라고 이야기할 때 커피 빈이라고 하잖아요. 커피 빈. 이게 그 원두라는 게 뭡니까? 원래 콩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원두 그 원래 콩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커피라는 것도 일종의 콩이에요, 콩. 그래서 우리가 그 커피숍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콩다방이라고 하잖아요. 콩다방. 이 커피숍을 이렇게 써요. 왜냐면 이게 원두니까, 원두 콩이니까. 그래서 don't spill the beans 하면 공짜를 넣지 마라. 그래서 이 비밀을 누설하지 말았는데 이게 이제 1849년에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보면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는 광부가 이제 골드러시예요. 골드러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골드러시 하면 뭘까요? 금돌진이죠. 금돌진. 그렇게 써보세요. 금돌진. 금을 향한 돌진이 골드러시거든요. 금돌진. 그래서 이 골드러시가 열풍이 불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금을 많이 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내렸냐면 금채굴 금지령을 내려요. 뭐죠? 금을 채굴하지 말라는 거죠. 금채굴 금지령. 이걸 내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걸 내려버리니까 이 금을 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금을 캔 사람들이 금을 자루에 바닥에 넣고 그 위에 콩자루를 딱 덮어요.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금을 딱 넣고 이게 콩자루를 막 이렇게 덮어. 나중에 검문을 할 때 콩자루를 이렇게 엎으면 이 속에 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드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콩자루를 엎지 말라는 게. Don't spill the beans. 이해가시죠? Don't spill the beans가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알면 참 이게 재밌는 거죠. 그렇죠? Don't spill the beans. 자, 140페이지 84번의 내용에 보면 It's raining cats and dogs. 이 표현도 재밌죠?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하면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것처럼 비 온다는 거예요. 고양이와 개가 밑에 써놨죠, 제가? 싸우는 것처럼 비가 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It's raining cats and dogs 하면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뭡니까? 고양이와 뭡니까? 개가 싸우는 것처럼 그 비가 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시험을 한번 이렇게 냈어요. It's raining cats and dogs를 내니까 그 어떤 학생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었는지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는데 It's raining이잖아요. Cats and dogs 고양이와 개가 밖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쓴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답안을. 그러니까 It's raining cats and dogs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이 설도 되게 많은데 여기다가 책에다는 안 써놨지만 이 초가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에 초가집이 있으면 이 초가집에서 막 고양이와 개가 이렇게 올라가 이 초가집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얘네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비는 아닌데 이렇게 막 떨어져 올라갔다 떨어지고 뭐 여러분 그 고양이들을 보시면 저도 용인 민속촌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고양이들이 막 초가집 위로 올라가요. 막 올라가서 거기서 막 내려오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고양이와 개가 이제 싸우는 것처럼 비가 온다. It's raining cats and dogs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140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It's raining cats and dogs. 그런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관용적 표현이 이제 그런 뭐 내용이 계속 있는데 뭐 이걸 다 뭐 관용적 표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자 다시 이제 175쪽을 펴보세요. 175쪽. 제가 이제 그 이야기했지만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좀 지루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저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175쪽. 여기 이건 화면에 있죠. You've cried all too many times. 이건 여기서 끊어요. You've cried 그 다음에 wolf too many times거든요. 너는 외쳤다. You've는 you have죠. You have. 여기서 보세요. 너는 외쳤다. 늑대를 too many times 너무나 많이.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to는 어떻다? 부정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부정적. 긍정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긍정적은 뭐라고 그랬죠? so라고 그랬죠. so. 기억나세요? You are so beautiful. 그러면 너는 너무 아름다워. 자, You are so beautiful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는 너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자, 175쪽에 지금 그 속담 146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외쳤다. 늑대를 너무 많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so는 긍정적이고 to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너는 이건 양치기 목동 이야기잖아요. 아시다시피.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늑대야라고 하니까 왔는데 두 번 속잖아. 그 다음에 진짜 늑대가 와도 안 도망가 안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자, 너는 꿈도 야무져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you are aiming too much. 이 aim이라는 게 동사로 쓰면 목표로 하다는 뜻이에요. 목표로 하다. 목표로 하다. too much 너무 많이죠. 근데 to를 썼다는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이라고. 이거는 여러분 책에다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책에다가 그 You are aiming too much라는 것은 여러분 그 176쪽에 좀 써놓으세요. 이걸 책에다가는 안 나온 거예요. You are aiming too much. 이런 경우도 이제 끊어서 읽을 때는 You are에서 끊고 aiming에서 끊고 too much에서 끊고 You are aiming too much. 자, 빨리 읽으면 You are aiming too much. You are aiming too much.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자, you are aiming too much. 그 지금 저절로 읽어가는 영어에 이제 176페이지 보고 있는데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You are aiming too much. 자, 빨리 읽으면 you are aiming too much.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꿈도 야무져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표현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영어를 또 공부하는 뭐랄까 재미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여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안 넘어가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정리를 하여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그 밑에가 이제 그 다음에 176페이지 이게 또 재밌죠. 가는 날이 장날. 이걸 영어로 어떻게 쓰냐? 이거 이제 가는 날 장날 영어로 쓰라면 막 이렇게 써요. Go day 가는 날이니까 is a market day. 이렇게 쓰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완전 콩글리시예요.
어떻게 쓰냐면 today is the day. 오늘이 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죠. 내가 오랜만에 뭐 영화 한번 볼까? 영화관에 가면 사람 많고, 오래간만에 콘서트 보면 콘서트에 사람이 많고, 또 오래간만에 뭐 그 뭡니까? 병원에 가면 또 병원에 사람이 많고. 이게 이럴 때 쓰는 게 today is the day입니다.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날따라 이제 사람이 많을 때 쓰는 게 이 today is the day라고 쓸 수가 있어요. 표현 재밌죠? 이제 176페이지, 177페이지 속담 148번에 보면 이것도 재밌죠. You scratch my back and I'll scratch yours. 이건 좀 쓸게요. You scratch. 지금 177쪽입니다. 이거는. 네가 긁는다는 거, 긁다. 뭘 긁어요? My back. 내 등을 긁어요. And 그러면 I'll scratch yours. 자, 보세요. yours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your back이에요. your back. your back이라고 써봐요. 그러니까 네가 내 등을 긁는다. you scratch가 긁다잖아요. 그러면 나도 네 등을 긁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You scratch my back and I'll scratch yours.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게 이제 바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가 내 등을 긁으면 나도 네 등을 긁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그렇게 뭐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You scratch my. 그래서 이제 이게 한자로 쓰면 거언미 내언미죠. 거기에 한자 제가 써놨죠. 거언. 가는 말이 미 아름답다. 그러면 내언미 오는 말도 아름답다. 여기 쓰는 거죠. 이해가죠? 가는 말이 아름다우면 오는 말도 아름답다. 거언미 내언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가 내 등을 긁으면 나도 네 등을 긁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영어가 상당히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어를 보면 되게 좀 약간 뭐랄까요? 교환 관계라고 할까요? 이 지금 you scratch my back and I'll scratch yours는 그래서 써보세요. 교환 관계, 교환 관계. 그러니까 네가 내 등을 긁지 않으면 나도 안 긁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에서는 가는 말을 이 구하여 오는 말이 군 거잖아요. 그렇죠? 어따 대고 잃어버리면 막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77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갈수록 태산인데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이 out of는 프람이라고 써보세요. 프람. 원모로부터. 프라잉 팬은 이제 우리가 하는 프라이팬이죠. 프라이팬. 그러니까 프라이팬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서 이제 후라이팬 이렇게 막 쓰잖아요. 후라이팬. 계란 후라이. 이거 잘못 쓴 표현이에요. 프라이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후라이가 워낙 약간 일본식 표현이죠. 후라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이제 일본어에 보면 이제 후라이잖아요. 일본식으로 이제 쓴 겁니다. 이 프라이를. 일본어에서는 이 푸 발음을 잘 못 하거든요. 이렇게 쓴 거죠. 하여튼, 프라이팬에서 불로. 그러니까 프라이팬에서 요리를 잘못하다가 불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것도 갈수록 태산을 이제 그 영작을 하라고 하면, 영작을 하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 쓰냐면, 간다. 빅마운틴. 이렇게 쓰면 완전히 콩글리시입니다. 뭐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고고 빅마운틴이 아니에요. out of the, 이럴 때는 out of the 끊고 frying pan 끊고 into the fire. 읽으면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이렇게 붙이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걸 띄어쓰기를 할 때 이 포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포스. 어디서 쉬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포스를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8쪽에 이제 나오죠. 갈수록 태산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쓸 수 있겠고요. 이제 하나 속담 하나 더 보고 이제 보세요. 178쪽에 보면 이제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라고 나왔죠. 178쪽에 이거는 너무나 많은 cooks 요리사들은 spoil the broth 망친다 고깃국을 그런 뜻이거든요. 고깃국이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끊고 이렇게 끊는데
요리사가 많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산무 가는 것처럼 요리사가 많으면 음식을 했다가 아, 이거 너무 싱거워. 좀 소금을 넣고. 또 B라는 요리사는 아, 너무 짜. 또 물 넣고. 또 C라는 요리사는 아, 너무 싱거워. 또 소금 넣고. 이게 그 뭡니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리사는 이제 그 너무나 요리사가 복잡하면 A 요리사, B 요리사 아니라 이 A 요리사가 이제 그 음식들을 다 전체적으로 요리하는 걸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이 브로스라는 것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고깃국을 가리켜. 고깃국. 고깃국을 브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TH는 이렇게 혀를 내미는 거거든요. 메롱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three 이럴 때 뜨리가 아니죠. three 혀를 내밀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는 너무나 많은 요리사는 고깃국을 망친다가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178쪽에 그 하나 더 보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네. 1교시를. 투에서 베르데논. 두 개의 머리가 머리들이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하나보다. 된 원인데 여기서 이제 원이라는 것은 그 밑줄 치고 쓰세요. 원헤드예요. 원헤드. 원헤드라고 써보세요. 원헤드입니다. 두 개의 머리가 하나의 머리보다 낫다 이런 뜻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거죠. 우리 A4 용지도 혼자 드는 것보다 둘이 드는 게 낫잖아요. 머리도 혼자보다 두 사람이 맞대고 생각하면 일이 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two has a better than one 이 표현 되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백지장. 백지장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A4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4 용지. A4 용지가 백지장이죠. A4 용지가 이렇게 보면 흰색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백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가 속담을 175쪽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저절로 읽어간 용어에 보면 146 You cried all too many times. 너는 너무나 많이 늑대를 외쳤다. 그다음 176쪽 Today is the day. 오늘이 날이다. 177쪽 You scratch my back and I'll scratch yours. 네가 내 등을 긁으면 나도 네 등을 긁겠다. 177쪽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프라이팬에서 불로 갈수록 태산. 그 다음에 178쪽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너무나 많은 요리사들이 고깃국을 망친다. 너무나 많은 요리사들. 여기서 좀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쿡이란 단어를 좀 설명할게요. 쿡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쿡은 써놓으세요. 요리하다라는 동사가 있고요. 1번. 2번이 요리사가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셰프라고 하죠. 셰프. 예스 셰프. 이 셰프는 약간 프랑스어에서 이제 온 말이고요. 쿡이고 그다음에 이제 쿠커가 있어요. 쿠커. 쿡에다 그러니까 보통 동사 이해할 사람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요리 기구가 돼요. 이건 아주 독특합니다. 쿠커는 요리 기구고요. 이 쿡은 요리하다와 요리사라는 뜻 다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쿡은 요리하다 요리사, 쿠커는 요리 기구. 다시 쿡은 요리하다 요리사, 그다음에 쿠커는 요리 기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좀 이렇게 그 의미를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도 제가 이제 아까 단어를 쭉 정리를 했는데 그 110페이지부터 그 젤리피쉬부터 정리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